말하면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석증은 사실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석증이 잘 생기는 환자의 케이스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이석증이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과로, 좀 피곤하고 뭔가 좀 일이 많았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나신 후에 이석증이 생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일 안 하던 분, 혹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했을 때,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석증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화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석증 환자의 70%가 50세 이상에서 발병을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에서 45%의 환자가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석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년성 질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증이랑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병의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추성에서 오는 어지러움증은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석증이나 기타 말초성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코끼리 코를 했을 때 그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중추성,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중추성 어지럼증이고요. 이제 이석증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원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정신경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증상은 비슷해요. 이렇게 어지럽고요.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그 안진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떨리는 증상도 동반이 되는데 이제 감별을 하자면은 이제 전정신경염은 귀에 생기는 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혹은 뭐 일주일 동안 이제 감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낫는 것처럼 이제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좀 며칠 지나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 아까 말씀드린 중추성 어지럼증인데요. 이제 이런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뇌경색인 경우가 많고요. 또 말이 약간 어눌해진다던가 음식을 먹을 때 좀 흘리는 경우, 우리가 좀 풍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뇌경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MRI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메니에르 증후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귀에 뇌림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귀 내부로 뭔가 그 압력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하고는 좀 다르죠. 이석증은 귀에 있는 그런 돌이 움직여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고요. 메니에르 증후군은 그런 어떤 뇌림프액의 압력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석증하고 감별할 수 있는 것이 난청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케이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증상은 비슷하지만 한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노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돌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특히 좀 자주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날씬한 분들, 우리 선생님 저 날씬한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던가 좀 체력이 약한 분들은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섰는데 핑 하고 어지러운 경우 이제 이런 거는 기립성 저혈압이니까 이석증은 아니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석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한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점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네. 질환들과 잘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어지러움증을 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어지러움증도 꼭 있다고 맞아요. 해요. 뭐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그쵸. 위협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빠른 네. 치료가 동반되는 어지러움증도 저희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때 응급치료가 필요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중추성에서 오는 어지러움증은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3-4시간 사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응급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뒤통수에 갑자기 그 뒷골이 땡긴다고 하죠. 뒷골이 땡기면서 어지러울 때,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쳤을 때, 머리를 다쳤는데 막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뒷목, 그 뒤통수와 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뭔가 그냥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려고 할 때, 마치 혼수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막 잠을 자려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눈이 뿌얘지면서 시야가 흐려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그 말이 어눌해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침을 흘린다던가 이제 맛을 못 느낀다던가 어떤 이런 미각의 장애가 있을 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맥박이 너무 갑자기 빨라지거나 너무 극심하게 느려졌을 때, 그리고 막 사지에 힘이 쭉 빠지면서 어지러움증을 느꼈을 때, 그때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석증을 위한 침치료 어느 혈자리에 놓게 되는 건가요? 예, 다들 이제 이석증이 귀의 병이기 때문에 귀의 혈자리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귀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석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아직 불명이고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전신의 혈자리를 다 같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혈자리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봉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봉은 발에 있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복사뼈가 있죠. 복사뼈 앞쪽에 뭔가 좀 움푹 들어간 혈자리예요. 이 중봉혈은 족걸음 간경의 혈자리인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간이 울체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울체된 간을 풀어주는 혈자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봉혈을 그냥 뭐 집에서든 아니면 한의원에서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좀 화가 내려가는 느낌, 뭐 얹힌 것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음곡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음곡혈은 무릎을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렸을 때 그 안쪽에 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피로나 그런 과로가 그 이석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이석증을 예방도 하고 또 재발도 방지할 수 있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백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태백혈은 그 엄지발가락의 그 앞쪽에 그 가장 튀어나온 뼈가 있죠. 안쪽에 그 살짝 뒤쪽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는 위와 비장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노화와 관계가 많은 많은 장기를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장의 신양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혈자리. 그래서 태백혈도 이석증의 어떤 예방과 재발 방지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피로, 과로, 그리고 노화까지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혈자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김지 원장님 어떤 점들을 기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석증에 뭐 특별히 좋은 뭐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 이석증에도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석증에 좋은 음식은 녹황색 채소류가 좋습니다.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녹황색 채소류가 좋고요. 그 중에 케일이 가장 으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케일에는 이제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제 이석이라는 것이 돌이잖아요, 돌. 그래서 우리 그렇죠. 몸의 돌은 칼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석이 귀에 결합이 잘 돼요. 그래서 막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케일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케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제 비타민 K라는 것이 칼슘을 우리가 먹더라도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 케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밀가루 음식은 좋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자연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 인슐린 대사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에 피로도가 누적이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석증, 그다음에 기타 다른 뭐 만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석이 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라도 너무 과량 섭취하게 되면은 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유를 많이 드시면은 혈액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뼛속에 칼슘을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섭취하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이석증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가 그 공부한 대로 네.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결국 올려줘야 이제 치료도 잘 되고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죠. 철저한 위생 관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귀는 이제 미세한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당뇨랄지 고혈압이랄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귀 쪽 병이 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차가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은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체온을 따뜻하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도 냉장고에 넣어서 막 시원하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에 놔두고 약간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수면. 충분한 수면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은 자는 동안에 몸속의 세포가 재생이 돼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노폐물이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좋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적당한 운동, 이제 기본이죠.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을 키워주시면은 체온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또 아까 박지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석증에 눈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눈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필수 영양소를 항상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모든 음식은 조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양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캐온 그대로 드시는 것이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